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온 엘리자베트예요. 지금은 한국 이름으로 은미라고 불리고 있지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시댁과의 첫 만남에서 시작된 정말 파란만장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에요. 처음 한국에 온 건 5년 전이었어요. 독일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던 중 교환학생으로 서울대에 왔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 준석이를 만났죠. 준석이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은미야, 우리 어머니가 좀 전통적인 분이셔서 걱정이 돼.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한국 문화 많이 배웠고 한국어도 꽤 잘하잖아요. 어머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독일에서 명문대를 나왔고 한국 대기업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한국 문화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김치도 잘 먹고 한복도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21세기에 외국인 며느리라고 싫어할까?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신호는 약혼식 날부터 나타났어요. 준석이 어머니인 박정숙 여사는 제가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는데도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그냥 응, 그래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돌아서시더라고요. 주변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정말 외국 사람이네. 한국말 잘한다라고 하는데 왠지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었어요. 뒤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꼭 외국인하고 결혼하려고 해라는 수군거림도 들렸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독일에서도 처음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건 결혼 준비 과정에서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식 모든 걸 한국 전통 방식으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패백 예식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순서, 음식, 심지어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어요. 은미야, 신부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야. 너무 의견 많이 내지 마라고 하실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독일에서는 결혼식이야말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여기서는 양가 부모님이 다 결정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한복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는 피부가 하얘서 연한 색깔이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화려한 건 우리 집안 분위기랑 안 맞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비비드한 핑크색 한복을 보고는 외국 사람들은 역시 취향이 우리랑 달라. 이런 건 너무 튄다고 하시면서 아예 다른 걸 고르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석이에게 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하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첫 시댁 방문 날이었어요.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독일 전통 케이크도 만들어 가고 한국어 인사말도 완벽하게 연습하고 예의 바른 옷차림으로 갔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충격이었어요. 어머,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했니? 외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진한 걸 좋아하나 봐. 저는 평소보다도 연하게 화장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에 갔더니 괜찮아. 너는 앉아 있어. 우리 음식 만드는 법 모르잖아라고 하시면서 아예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우이에게는 역시 외국 사람들은 집안일을 잘 못해. 우리 준석이가 고생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들렸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김치 같은 거 안 먹지? 매운 거 못 먹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저 앞에만 김치를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지 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으셨어요. 제일 화가 났던 건 제 가족 이야기가 나왔을 때예요. 독일 부모님은 뭐 하시나 라고 물어보셔서 아버지는 엔지니어시고 어머니는 교사세요라고 답했는데 아, 그래? 그럼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구나. 외국 사람들은 워낙 개인주의적이라 자식한테 신경도 잘 안 쓰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시다니. 하지만 준석이 눈치를 주는 바람에 그냥 참았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준석이가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셨지?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준석아, 어머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준석이는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원래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이 있으시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려.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한국 시어머니가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다른 문화니까 시간이 걸릴 거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렴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조언을 따라하기엔 이미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었어요. 저도 나름 독일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인데 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좋아.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한국 며느리의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제가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될지를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매주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은미야, 너 독일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인사하니? 악수하나?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한국에서는 절을 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라고 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 그런데 너는 저라는 자세가 어색해. 역시 외국 사람은 우리 예의를 제대로 모르나 봐라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드셨어요. 더 참기 어려웠던 건 음식 관련 트집이었어요. 제가 독일식 슈니첼을 만들어서 가져갔을 때 시어머니는 한 입도 드시지 않으시면서 이런 기름진 음식을 어떻게 먹니? 외국 음식은 역시 우리 입맛에 안 맞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에게는 우리 준석이가 앞으로 이런 음식만 먹고 살 텐데 건강이 걱정되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외국 사람이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맛있을까? 라고 하시면서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끓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그래도 우리가 끓이는 맛이랑은 많이 다르지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깎아내리셨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식 이달 전에 일어났어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따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죠.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사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서요. 제가 대신 알아볼게요라고 하시면서 아예 저를 대화에서 배제시키셨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집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집은 너무 크네. 외국 사람들은 원래 넓은 곳에서 사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아늑한 게 좋아. 그리고 이런 비싼 집에 살면 준석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처음엔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끼어드시니까 나중엔 아예 시어머니하고만 대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구경꾼 신세가 됐죠. 그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은미야, 너는 이해할 거야. 우리 준석이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가족 분위기에 맞춰서 생활해 줘야 해. 너무 서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서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석이가 옆에 있어서 그때도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석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준석아, 저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외국 사람 취급하시면서 무시하세요. 준석이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준석아, 제가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죠?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대우는 받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은 하지 않기로 했죠. 제가 독일에서 쌓아온 커리어와 능력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시댁 방문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은미야, 너 회사에서 뭐 하니? 라고 물으시길래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독일 본사에서 아시아 마케팅 전략을 담당했고 한국 지사에서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매출도 전년 대비 30% 성장시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걸작이었어요. 어머, 그래? 요즘 외국 회사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뽑나 보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일 계속할 거니? 우리는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 연봉이 준석이보다 높아요. 그리고 독일 본사에서도 제 능력을 인정해서 아시아 전체 마케팅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았고요. 요즘 시대에 능력 있는 여성이 집에만 있는 건 사회적 손실이죠.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아마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 외국 사람들은 역시 생각이 다르네라고 씁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없고 건방진 외국 여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편견에 가득 찬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됐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결혼식 한 달 전 패백 연습을 하다가 결국 큰 싸움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라는 자세가 아직도 어색하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하시길래 저도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틀렸다고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화를 내시면서 이게 무슨 말투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치셨어요. 결국 그날은 준석이가 저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준석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준석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세요. 준석이는 그래도 우리 엄마야. 조금만 더 참아줘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본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능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제 가치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한국 가족 문화의 의미를 깨닫게 될지를요. 제가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건 결혼식 2주 전부터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독일 본사의 아시아 디렉터 제안도 받아들이기로 했고 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기회는 금방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중소제조업체가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준석이에게서 들었거든요. 아버지 회사가 요즘 힘드시대. 독일 바이어들이 까다롭게 굴어서 계약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준석이에게 말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독일 본사의 제조업 파트너들 많이 알고 있어요. 게다가 독일 시장 진출 전략도 제가 전문이고요. 처음엔 준석이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럼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까?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직접 시아버지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완벽한 독일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웠어요. 독일 본사 동료들에게도 연락해서 잠재 바이어 리스트까지 확보했고요. 시아버지 회사 제품 분석부터 경쟁사 현황, 마케팅 전략, 심지어 예상 수익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정리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날, 시대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준석이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외국 사람이 우리 사업을 뭘 알겠어? 라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버님, 현재 한국 제조업체들이 독일 진출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제가 완벽한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하자 시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버님 회사 제품이 독일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마케팅 접근 방식과 유통 채널을 조정하면 1년 내에 매출 200% 성장도 가능합니다. 시아버지가 점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바로 그때가 제 기회였어요. 제가 독일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바이어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걸 지원해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제 가치를 똑똑히 보여드리겠어요. 다음 3개월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요. 결혼식 준비와 동시에 시아버지 회사 독일 진출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독일 본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현지 바이어 3곳과 계약을 성사시켰고 첫 수출 계약 규모만 50억 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완전히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은미야, 정말 고마워.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낼 줄 몰랐어.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독일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어. 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공할수록 시어머니는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달라졌네. 집안일보다 바깥일에 더 신경 쓰고라고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자꾸 들렸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그랬어요. 제 독일 가족들과 동료들이 많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그분들과 제대로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예의를 모르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창피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도 갈등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왜 맨날 회사 일만 하니? 라고 하시면서 준석이한테도 아내 단속 좀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시아버지 회사에 수백억 원 매출을 가져다 줬는데도 여전히 집안일이나 해야 할 며느리 취급을 하시다니.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서가,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모임에 안 갈 거예요. 매번 가서 모욕만 당하는데 왜 가야 해요? 준석이는 당황하면서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죠.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제가 독일 본사로 승진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였어요. 아시아 전체 마케팅을 총괄하는 디렉터 자리였거든요. 연봉도 2배가 됐고 회사에서 아파트까지 지원해줬어요. 준서가, 우리 이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갑자기 준석이를 불러서 뭔가 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준석이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내 아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벌면 집안 꼴이 말이 되니? 남편 체면이 서겠니? 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이혼.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가족 모임에는 아예 가지 않았고 명절에도 독일로 출장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시아버지 회사가 독일 수출 덕분에 대박이 났는데 갑자기 독일 파트너가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나온 거예요.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납기 일정 때문에 시아버지가 큰 곤란에 처하셨죠. 은미야, 미안하지만 독일 사람들하고 한 번 더 협상할 수 있겠니?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 조건을 걸어보겠어요.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제 일과 결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셔야 해요. 시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회사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은미야, 제발 우리 회사 도와줘. 평생 저에게 차갑게 대하시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간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단단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준석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은미야, 엄마가 방에서 하루 종일 울고 계셔. 사실 엄마도 힘든 사정이 있으셔. 무슨 힘든 사정이요? 저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준석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 외국에서 살다 왔어. 미국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미국인들한테 정말 많은 차별을 당하셨대.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영어 못한다고 비웃음 받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했던 이유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본인의 상처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은미, 너를 미워했던 게 아니야. 오히려 부러워하셨던 것 같아. 너는 외국에서 와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잖아. 엄마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구시대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이셨던 거예요. 다만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죠. 준서가 어머님이 미국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더 자세히 말해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날 밤 준석이에게서 들은 시어머니의 과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 사업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몰라서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당하셨대요. 특히 아이들 학교에서 한국 엄마라고 손가락질 받으셨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으셨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국 문화에 맞춰 살라고 하셨던 이유를. 저도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보호 본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방식은 틀렸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툰 영어로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슈퍼마켓에서 이해 못해? 라는 말을 들으시는 모습,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어머님이 저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던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독일 파트너와의 재협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서가, 오늘 어머님 혼자 계시지? 응. 아버지는 회사 갔고. 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둘이서만. 준석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 엄마가 아직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 볼게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미안함까지. 어머님, 저예요. 은미예요. 문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평소 단정하시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깊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절이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들어와라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시어머니셨어요. 은미야, 어제 준석이한테 들었는데 독일 회사 일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네,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지금까지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석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미국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준석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구나. 어머님,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은미야. 잘못한 건 나야. 너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대하지 못했어. 어머님, 사실 말이지. 내가 너를 보면서 부러웠어. 너는 외국에서 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 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시어머니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80년대 초 시아버지 사업 때문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의 이야기를요. 그때 나는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미국 문화도 전혀 몰랐어. 아이들 학교에 가면 다른 엄마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렸지. 저 동양 여자는 영어도 못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병원에서도 어디를 가든 이해 못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 그때마다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지. 어머님, 그래서 너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나 봐. 너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당당하잖아. 한국어도 완벽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내가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 미안하다고요? 응. 내가 그때 너처럼 당당하게 살았다면 우리 준석이도 아빠를 더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그런데 난 항상 움츠러들기만 했거든.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한국 문화에 맞춰서 살라고 한 거야. 너도 나처럼 상처받을까 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상처와 경험에서 비롯된 거였다는 거려. 어머님, 그런 마음이셨다면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니? 나는 외국에서 실패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라고?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어요. 시어머니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배려가 있었던 거죠. 비록 방식은 서툴렀지만요. 어머님, 저도 사실은 많이 무서웠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끔 내가 정말 이 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강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런데 어머님이 차갑게 대하시니까 제가 더 방어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벽을 쌓았어요. 두 사람 모두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미야, 우리 다시 시작할까? 저도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님,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독일 파트너와의 재협상부터 함께 해결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협상 결과도 대성공이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독일 음식을 해갔을 때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께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은미야,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김치를 먼저 볶아줘야 깊은 맛이 나거든. 시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예전처럼 역시 외국 사람은 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라고 친절하게 고쳐주셨어요. 몇 달 후 저희는 함께 독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라고 하시면서 제안하신 거였어요. 독일에 도착해서 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을 다해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통역해드리면서 양쪽 부모님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엘리자베트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라고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도 은미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이에요라고 답하시면서 두 분이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현지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세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은미야, 이제 알겠어. 너희 나라 사람들도 참 따뜻하구나. 그리고 너가 여기서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게 느껴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 독일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요즘은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지. 우리 은미는 정말 효심도 깊고 능력도 뛰어나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1년 후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시어머니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어머, 우리 손주가 독일과 한국의 장점을 다 가지게 생겼네. 시어머니는 손주 돌보는 일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 전통 문화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독일 문화도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 손주는 두 나라의 문화를 다 알아야 해. 그게 더 큰 장점이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됐거든요. 요즘 시어머니는 독일어도 배우고 계세요. 손주랑 독일어로도 대화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 전통 요리를 더 깊이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은미야, 내가 처음에 너한테 그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 상처 때문에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었나 봐. 시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어머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답해드려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명절 때마다 독일 전통 음식과 한국 전통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아이에게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정말 진짜 모녀 사이가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가끔 다른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통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건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은미 덕분에 내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려.